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72세 노인의학 전문의 김한준입니다. 제 나이에도 아직 환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시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아침에 일어나실 때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했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다 제 삶을 살고 배우자는 먼저 떠나고 병원에서 매일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어제도 89세 할머니가 찾아오셨는데 손주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78세의 나이에도 아직 활동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을요. 그 비밀은 바로 위생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씻으면서도 놓치는 중요한 부위 네 곳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단지 씻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건강이 달라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 방법으로 만성 통증이 사라진 분도 있고 피부병이 나았다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삶의 질이 올라갔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비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저도 매일 댓글을 읽으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오래 살고 싶다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할 신체 부위 네 곳. 첫 번째로 깨끗이 씻어야 할 부위는 바로 귀 뒤와 귀 속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샤워를 하면서도 귀는 어떻게 씻으시나요? 대부분 그냥 대충 물로만 흘려보내고 끝내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제 환자 중에 박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72세인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죠. 걷다가 쓰러질 것 같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귀 속에 곰팡이가 피고 있었습니다. 놀라셨죠? 알고 보니 박할아버지는 40년 넘게 귀를 제대로 씻지 않으셨던 겁니다. 귀 뒤에는 땀샘이 많아서 노폐물이 쌓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귀 속은 습하고 따뜻해서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에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 귀지가 더 딱딱해지고 건조해져서 귀가 더 가려울 수 있어요. 이걸 손가락으로 후비면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샤워할 때 귀 뒤를 비누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귀 속은 절대 면봉으로 깊이 파지 마세요. 오히려 귀지를 안쪽으로 밀어넣어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대신 수건의 끝부분을 살짝 젖혀서 귓바퀴와 귀 입구만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또 하나의 팁은 일주일에 한 번 따뜻한 물과 식초를 100일로 섞은 용액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 용액을 수건에 살짝 묻혀 귀 주변을 닦아주면 세균 번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초의 산성이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박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귀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2달 만에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신대요. 여러분, 우리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귀가 건강해야 넘어지지 않고 어지럽지 않게 생활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낙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한 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후로는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귀 관리를 시작하세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요. 이제 두 번째 부위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로 깨끗이 씻어야 할 부위는 발가락 사이와 발톱 밑입니다. 여러분, 샤워할 때 발가락 사이를 하나하나 다 씻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물로만 흘려보내고 끝내죠. 제 친구 중에 정할머니가 계세요. 76세인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발가락이 너무 가렵고 아프다고요? 가보니 무서울 정도로 발가락 사이가 하얗게 짓무르고 갈라져 있었어요. 무좀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멀리 있어서 나이가 들면 구부리기 힘들어 소홀해지기 쉬운 부위입니다. 하지만 발은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습하고 따뜻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환경은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기 딱 좋은 조건이에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당뇨가 있으면 발의 감각이 둔해져서 작은 상처나 감염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다 심한 경우 발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우선 샤워할 때 발가락 사이를 하나하나 비누로 문질러 주세요. 발가락을 손가락으로 벌려가며 사이사이를 깨끗이 씻어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새끼발가락과 그 옆 발가락 사이는 더 꼼꼼히요. 그리고 샤워 후에는 발을 완전히 말려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를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세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그대로 곰팡이의 온상이 됩니다. 또 하나의 팁은 일주일에 2번 따뜻한 물에 소금을 녹인 물에 발을 20분 정도 담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피로도 풀리고 발의 냄새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발가락 사이는 언제나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발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귀찮으셨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 발가락 사이의 가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무좀약도 같이 사용했지만 깨끗이 씻고 말리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신지 못했던 샌들도 편하게 신고 다니신대요. 여러분, 발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발이 아프면 걷기도 힘들고 운동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근육은 줄어들고 혈액순환은 나빠지고 결국 건강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집에만 있게 되고 외로움과 우울함도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부터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씻고 말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위로 넘어갈까요? 세 번째로 깨끗이 씻어야 할 부위는 배꼽과 겨드랑이 같은 피부 주름입니다. 여러분, 배꼽은 얼마나 자주 씻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물로만 흘려보내고 끝내거나 아예 신경도 안 쓰죠.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80세인데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진찰 중에 할아버지의 배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확인해 보니 배꼽 속에 오래된 때가 쌓여 염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배꼽은 우리 몸에서 가장 깊은 주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피부에 주름이 많아지고 그 주름 사이사이에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요. 특히 목의 주름, 겨드랑이, 가슴 및 사타구니 같은 부위는 습하고 따뜻해서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입니다. 이런 곳에 노폐물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염이 생기거나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어요. 심하면 냄새가 나거나 피부가 짓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샤워할 때 배꼽 안쪽을 비누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손가락으로 배꼽 안쪽을 부드럽게 문지르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하면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몸의 주름진 부분, 특히 목의 주름, 겨드랑이, 가슴 및 사타구니 등도 꼼꼼히 씻어주세요. 이런 부위는 땀이 많이 나고 옷에 의해 마찰이 생기는 곳이라 더 신경 써서 씻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팁은 샤워 후에 로션이나 오일을 바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데 건조한 피부는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긁다 보면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로션을 바르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할아버지는 배꼽을 깨끗이 씻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매일 실천하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배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피부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입니다. 피부가 건강해야 외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상처나 염증도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배꼽과 피부 주름을 꼼꼼히 씻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야 피부 건강을 지키고 불편한 가려움증이나 염증 없이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위로 넘어갈까요? 네 번째로 깨끗이 씻어야 할 부위는 혀와 잇몸입니다. 여러분, 이를 닦을 때 혀까지 깨끗이 닦으시나요? 그리고 잇몸 마사지는 하고 계신가요? 제 환자 중에 최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83세인데 밥맛이 없고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병원에 오셨죠. 검사해 보니 입안에 세균이 너무 많아서 구내염이 심하게 생긴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최할머니는 이만 대충 닦고 혀는 전혀 닦지 않고 계셨어요. 입안, 특히 혀와 잇몸은 음식 찌꺼기와 세균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입안이 건조해지고 이로 인해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할 수 있어요. 게다가 노인분들은 종종 약을 많이 드시는데 이런 약들이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입안 세균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입냄새가 심해지고 잇몸병이 생기거나 심하면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질 수도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이 세균들이 음식과 함께 위장으로 들어가 소화 문제를 일으키거나 심지어 폐로 들어가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구강 상태와 치매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이를 닦을 때 혀도 함께 닦아주세요. 시중에 파는 혀 클리너를 사용하거나 칫솔로 혀 표면을 부드럽게 닦아주면 됩니다. 구역질이 날 수 있으니 너무 안쪽까지 닦지 마시고 앞쪽부터 조금씩 닦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잇몸도 마사지해 주세요. 칫솔을 45도 각도로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부분에 대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닦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되고 치아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팁은 물을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면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세균을 씻어내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식사 후에 입을 헹구는 습관도 들이면 좋습니다. 최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입 안 관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혀를 닦는 게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입냄새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구내염도 많이 좋아졌고 식욕도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입 안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입안이 건강해야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할 수 있고 소화도 잘 되고 폐렴 같은 위험한 질병도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 안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혀와 잇몸을 꼼꼼히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야 더 맛있게 먹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래 살고 싶다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할 신체 부위 4곳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귀 뒤와 귀 속이었죠. 귀는 균형을 잡는 중요한 기관이에요. 귀를 깨끗이 관리해야 어지럼증을 예방하고 낙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귀 뒤는 비누로 부드럽게 문질러주고 귀 속은 면봉 대신 수건으로 입구만 살짝 닦아주세요. 두 번째는 발가락 사이와 발톱 밑이었습니다. 발은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기 쉬워요. 샤워할 때 발가락 사이를 하나하나 비누로 문질러주고 샤워 후에는 발을 완전히 말려주세요. 일주일에 2번 소금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배꼽과 피부 주름이었어요. 나이가 들면 피부에 주름이 많아지고 그 주름 사이사이에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요. 배꼽과 몸의 주름진 부분을 꼼꼼히 씻어주고 샤워 후에는 로션을 발라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혀와 잇몸이었습니다. 입안은 음식 찌꺼기와 세균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를 닦을 때 혀도 함께 닦아주고 잇몸도 마사지해 주세요. 그리고 물을 자주 마셔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부위를 매일 깨끗이 씻는 습관만 들여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78세의 나이에도 아직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신을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서 더 건강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